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만날 텐데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는 안티 정청래로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꼽히고 있는데 말이죠.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뒤에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상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대표이시기도 한데 유동철 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유동철입니다. 네, 위원장님. 자, 민주당에는 당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현재 정청래 당 지도부나 당내 의사결정 구조 뭐가 문제라고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네네. 저는 반전청래 뭐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또 네이밍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럼요. 저는 예.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이뤄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만 본인은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제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을 좀 경험을 하면서 네. 우리 민주당은 정말 좀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해서 민주당과 쭉 관계를 맺어왔는데 네네. 늘 이제 민주당이 가끔씩 좀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네. 늘 민주적인 절차 과정들을 회복하는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컷오프 사태를 좀 경험하면서 네. 야, 아직 민주당 안에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들 투명성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좀 컷오프 시킨 조직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인데 일단 그 사안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당 위원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유동철 위원장님이 출마를 했지만 이 컷오프가 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시당 위원장에서까지 그 컷오프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좀 최고위원 선거는 컷오프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시당위원장 선거 때는 컷오프를 당한 거죠. 뭐 때문에 안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용산에 좀 가까운 사람이 유동철을 밀고 있다는 소문을 누가 내고 다닌다. 용산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 네네. 예.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알고 있냐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소문이다. 예.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지도 않았고 네.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부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본인만 모르냐. 이러면서 마치 소문을 퍼뜨리고 발뺌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때문에 유동철 후보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마지막에 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컷오프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는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그거를 저한테 들이대서 컷오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서 회의 과정을 공개해라.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중앙특위안에는 회의록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컷오프 됐다라고 직접적인 통보도 안 해줬습니다. 네네. 이의제기 하겠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이의제기 절차를 찾아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규정상에. 예. 이게 너무 좀 비민주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물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유동철 컷오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네. 근데 최고위원회에도 그냥 단순히 보고만 하고 최고위원회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정말 조광특위는 무소불위구나.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또 사람들이 좀 알 수가 없고 네. 그 과정에 이제 이의가 있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 네. 그리고 아예 완전히 이제 최종적인 결정 구조. 이게 이 정도면 그냥 무소불위 권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뭐 우리 민주당을 좀 믿긴 하지만 네. 혹시나 다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싸워왔던 투쟁해왔던 우리 민주당 동지들 반드시 좀 지켜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좀 절박함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시당위원장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사수할 어떤 사명감을 느끼시고 나오시게 된 거네요. 네, 경험으로 깨달은 사명감 이런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됐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 절차 부실과 소통 부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이 더민주혁신회인데요. 여기는 그 발족을 할 때부터 1인 1표제를 주장을 하고 시작한 모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인 1표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원 주권 시대의 핵심 상징적인 게 1인 1표제고 네. 당원들의 의결권이 등가성으로 동등하게 배분되는 민주적인 운영 이게 우리 민주당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부결이 됐다라는 것은 당원들이 이 결정에 뭐 우리 좀 핵심 우리 이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저는 사실 이 우리 당 대표께서 이제 저 당 대표 그 선거를 거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수기 토론 이런 과정들을 1인 1표제를 도입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다 경험하겠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네. 그 약속들이 좀 지금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당원들의 집단적인 토론이라든지 또 수기 과정이라든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네.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없이 좀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1인 1표제 투표 과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는 이게 좀 일단 우리 민주당의 핵심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민주적인 절차의 핵심은 수기와 토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내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경험하고 경청하고 또는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게 민주적인 과정인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사실 우리 그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계속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주로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선거권을 준다든지 이럴 때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달에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왜 10월 아니 그럼 9월 달까지 쭉 당비 내다가 10월 달에 당비를 안 내면 이게 이제 의견 수렴 대상 또는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수기와 토론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은 이제 좀 반영을 하자 이런 게 좀 중요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전략 지역에서 일하는 이제 민주당원들은 특히 뭐 영남권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당원권 이런 예. 데죠. 여기는 저는 이번에 그 이제 대선 때 이 선거운동 하다가 차에 치일 뻔됐어요. 차를 제가 이게 들고 있으니까 피켓 들고 있으니까 차를 저 앞으로 막 돌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호. 예.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음해를 저 말하자면은 그 가해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아니 뭐 가해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앞에까지 와서 막 차를 확 틀더니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가해를 하려고 했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험지에서 일하는 민주당원들입니다. 그렇죠. 영남에서 그래서 특히. 그럼 예. 험지에서 일하는 민주당원들이 야 우리가 좀 존중받는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우리를 좀 배려해 준다라는 또는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1인 1표제가 그냥 단순한 1인 1표제가 돼버리면 이 민주당 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표의 그 결정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보완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지. 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1인 1표제를 제가 추진할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정청래 네.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시지만 1인 1표제 같은 이런 당원 주권주의에 반하는 그런 노선을 걷는 건 아니다. 이건 오해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예. 오해고. 예. 제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당 대표의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예. 네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단일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결정이 난 것은 사실 매우 좀 민주당 안에서는 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려면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당 대표가 야 문제가 잘못 풀렸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좀 치우게 한다. 네.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원칙을 당대표가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는 당대표 리더십이 더 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래서 차원에서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당대표 정청래 대표님의 이제 리더십이 저는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더는 민주적이지만 예. 권한을 줬지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리더십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컷오프를 겪으시면서 이 당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만난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또 출마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가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는데 유동철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 어떤 그 구조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공천신문고가 있는데 공천신문고. 예. 네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의제기나 절차들을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공천신문고의 센터장이 돼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 공천신문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이제 역할을 좀 자임을 해서 정말 좀 억울한 컷오프는 이제 없도록 뭐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억울한 컷오프의 그 피해자가 지도부에 있으면은 그래도 공천 경선이 한층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또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당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때 4개월 전 사퇴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포함해서 향후 지도부 구성의 형평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그 정청래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계속 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아니 언론들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우리 그 당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이재명 당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반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네. 대표가 연임하지 않으면은 네네. 민주당은 그 대선에서 희망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맞습니다. 불가피한 네네. 측면이 있었던 연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고 당 안에서도 언제 사임을 해야 돼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논란들이 생기면 오히려 당 대표가 연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당의 원칙을 정하자. 그러면 당 대표 연임을 두고 이게 연임 된다 안 된다 언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연임을 하시게 된다라면
이게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당내 논란이 없어지는 거죠. 네.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당대표 리더십이 저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안에 원칙을 만들자. 논란과 분란의 여지를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우리 정청래 대표를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전국 대표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출마 선언문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에서 유동철이라고 쓰고 이재명이라고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친명, 친이재명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친명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일을 했거나 가까운 사람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실천 방법과 사람들을 만나는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 회의 하거나 국정보고할 때 모두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투명하게 운영하고 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친명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사람. 이게 정치적인 이념보다 네. 문제 해결이 국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 이게 이제 실용주의적이라고 뭐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현장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저는 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적이고 문제 해결에 강한 모습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정부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친명이라 생각하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제 2014년부터 정책 자문을 하면서 인연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인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문제를 읽어내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친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친명이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보 정치 같은 거 안 하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철학과 그렇죠.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동지로 여길 뿐이지 계보는 없을 뿐이 계보 정치했다면 네네.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후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네. 또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을 잘 안 씁니다. 그래요. 측근들이 주로 불이익을 당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우리 위원장님 연결된 김에 부산 사정은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 오늘 10시에 경찰에 나갑니다마는 네.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길은 있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 이게 이제 통일교가 여러 가지 이제 로비를 하고 네. 이랬던 흔적들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는데 네.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전재수 장관이 2018년 5월달과 9월달에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이제 저 통일교에서 주장을 하는데 네. 전 장관이 그때마다 정확하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5월달에는 따박 빠짐없이 성당 미사일이 있었고 네. 9월달에는 벌초에 있었고 그리고 금품 수준은 전혀 없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는 초선 의원이긴 했지만 총선을 3번을 떨어지고 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정치적인 내공이 꽤 있는 사람이죠. 예. 어떻게 이게 통일교 본진에 가서
돈을 받고 나오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 윤 본부장이 처음에는 전 주 장관이 돈을 받아갔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진술할 때는 이게 뭐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돈 뭐 이렇게 금품 제공을 하겠냐라고 또 진술을 번복한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 난관을 제대로 돌파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아왔던 전재수는 정말 그 욕심이나 뭐 물건에 대한 뭐 이렇게 금품 이런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변 사람들 들어봐도 이렇게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겠다 해도 후원 계좌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장관을 믿고 이번 사건을 충분히 돌파해낼 거고 이거를 경찰이 빨리 수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빠른 질질 시간에. 끌면 안 돼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장관 바로 또 출두하는 거죠. 예. 출두하고 빨리 이거를 좀 증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장관이 이것을 무혐의로 이 돌파를 해내고 나면 뭐 압수수색하고 경찰 조사 받고 다 했는데도 야 전재수 서류가 안 나오더라. 이러면 저는 전재수 장관의 지지율이 또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검찰들이 얼마나 들었어요? 360번 특검 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역시 이재명은 투명하긴 투명하구나 네. 이렇게 믿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재수 장관도 그런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거라 믿고 그게 오히려 부산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온갖 수사를 다 받았는데도 뭐가 안 나온다면은 정치적 몸집은 매우 커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부산에서 승리하는 방법. 제가 요즘 이제 부산을 다녀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옛날에는 그냥 민주당이 그냥 싫었던 거거든. 민주당 쟤들 빨갱이 그러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예. 요즘 어떤 이야기 나오기 시작 그분들한테도 야, 이재명이 이런 잘하긴 잘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유능감 이것들이 이제 그쪽 보수적인 정세에도 지금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2월 연말부터 있을 해수부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공약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 해수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동남금 투자공사 설립, 네. 우리 또 이제 가덕신공항부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해운 대기업 뭐 이렇게 이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저는 이제 부산 민심이 확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재명 일 잘하네 여기서 이재명 약속 지키네 요까지만 우리 진행되면 네. 저는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지방선거 최소한 부산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동철 위원장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민주혁신의 전국 대표이면서 수영구 지역위원장인 유동철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